저는 지금 시기라면 일단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업 스케줄 잡으시고 뭐 금액이나 단가 같은 거 조정을 해 놓으셔야 또 전단을 또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럼 좀 전단 홍보도 하셔야 되고 인스타나 블로그에도 올려 놓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워킹맘들이 여름방학 전에 한 달 전에 방학 전에 한 달 전부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벌써부터 문의가 오고 있는데 아직 하나도 안 해서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바빠에서는 수학이 지금 초등 저학년까지 스마트 클래스는 저학년까지만 있기 때문에 타겟으로 구구단으로 하기도 했지만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저희 바스크를 보면 19단이 있어요. 근데 19단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방법들은 학년을 구분 없이 3, 4학년, 5, 6학년들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방학이든 아니면 뭐 주말 수업이든 해서 3, 4학년 그 연산 특강을 열기도 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다 수업으로 다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장 그리고 그거에 반응이 좋았고 어 방학 그 구구단 특강으로 2학년 때 왔던 친구가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3학년에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이게 특강은 한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알을 까는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특강에서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파급이 되죠. 저희는 또 거기다가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해력 파트도 있기 때문에 수학을 하는 친구가 문해력을 하기도 하고 문해력 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을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구구단과 곱셈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저는 구구단 마스터 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저희 정규 과정에 있는 건 하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 원장님들의 소득에 알파가 생겼으면 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 정규 수업을 빼고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규 수업에다가 구구단 플러스 알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클래스로 해서 오전 시간에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들은 워킹맘들은 어, 가만히 두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지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도 독서나 문해력과 수학으로 3시간씩 해서 월수금, 화목 이렇게 해서 좀 꽤 짭짤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을 또 하지만 원장님들이 또 수익을 걷어가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좀 여름에 좀 휴가지에서 돈도 팡팡 쓰시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등 수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까지 해서 사칙연산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이 구구단을 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가 원활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의 기초가 되는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으로 확장이 되는데 또 이 구구단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나눗셈을 배우죠. 나눗셈에서는 곱셈과 뺄셈이 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3학년, 4학년에 수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도 이 곱셈을 통해서 구구단을 통해서 덧셈 뺄셈이 안다면 그 부분을 또 특강으로 또 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똑같지만 수학이 단순히 암기만 해야 암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부분도 계시잖아요. 모든 학습의 기본은 기억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통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수학에서는 특히나 원리입니다. 아까 전에는 문해력을 했잖아요. 문해력도 문제만 막 푸는 것이 아니라 끊어 읽으면서 주어 서술어 간의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고 분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훈련을 통해서 암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암산을 하면서 두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뇌가 활성화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생각하는 것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력의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수학은 단순하게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구구단이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원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모든 학습에는 반복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운동선수들에게 비교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 그 선수들이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올림픽 갔다 와서 시차 적응하는 이틀 외에는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을 한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어나서 왼발과 오른발 500개씩 골을 찬다고 그 슛을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반복의 힘, 훈련의 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귀찮지만은 계속 해야지 너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걸 되게 독려를 해주시고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게 꾸준하게 훈련하는 것을 해주어야 아이들이 단순하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시면서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구구단은 노래로 많이 배우잖아요. 노래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실생활로 연계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일단 접근을 할 때 구구단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1학년 정도 되면은 받아올림이 있는 덧뺄셈을 잘 하죠, 아이들이. 못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요즘에는. 잘 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서서히 아이들한테 노출을 시켜요. 그런데 1, 2학년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마련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면학습을 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몰입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원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집에서는 어머님들이 해줄 수 없어요. 그냥 숙제만 해서 보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은 집에서 어머님들이 해주실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집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어머님들한테 되게 신뢰감을 받는 원장님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한다라기보다 게임 요소를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을 보면은 패턴이라는 게 보이게 돼요. 그 패턴 찾기. 우리가 앞으로 고등과정까지 수학을 배울 때 그 패턴, 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단어만 바뀌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이들이 동영상이나 이런 그 이미지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눈의 발달이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려면 시각화 기법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사용해야 돼요. 몸을 사용해야 아이들이 좀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손가락 유희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거는 일단 1, 2학년, 특히 3학년도 사실 요즘 애들은 조금 어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3학년까지도 구구단 이 특강으로 1, 2, 3학년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래서 잘 못하는 3학년도 있고요. 현행으로 2학년은 2학기 때 어차피 할 거니까 좀 똘똘한 1학년들도 할 수 있어요. 1학년을 하려면 당연히 덧뺄셈이 잘 된다는 조건으로 특강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도 어머님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게 하셔서 아이가 덧뺄셈이 잘 안 된다 하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추후에 특강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덧뺄셈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좀 많이 빠른데 박순종 지사장님이 천천히 하시던데 제가 되게 말이 빠른 거 알거든요. 자, 일단은 곱셈은 아이들한테 덧셈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아이들이 더하기가 빼기, 덧뺄셈 받아 올림이 원활하게 되는 아이들한테는 일단 노출을 시켜줘요. 애들한테 이 판은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카메라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따로 만들긴 했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걸 설명하거든요. 일을 두 번 더할 때는 더하기가 편한데 일을 여러 번 더할 때는 여기다 일을 쓰겠죠, 제가. 막 일을 이렇게 여러 번 더할 때는 이 식 쓰는 것조차 귀찮아, 안 귀찮아? 막 이러면 귀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좀 줄이고 싶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덧셈 기호가 아닌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지금 2를 6번 더했으니까 2 곱하기 6이라고 우리 약속을 한 거야. 라고 수학에서는 기호가 우리 모두가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돼.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또 쓰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덧셈이랑 곱셈을 되게 헷갈리게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밥반은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문해력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반 교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어차피 수학이랑 독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걸 바르게 쓰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안 쓰면 다시 쓰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하기 6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2를 6번 더하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저는 이 기호를 갖다가 항상 는이라고 안 해요. 항상 등호라고 얘기해요. 모든 아이들에게.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는이라고 하죠. 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데 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다 지우는 거였죠? 썼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이거 누가 지워주실 분 계시면 지워주세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더하자라는 의미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줘서 다른 숫자를 넣어보고 뭐 3을 여러 번 넣어서 여기다가 아이들이 쓰게끔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좀 체화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곱셈이라는 의미를 좀 알려줍니다. 자, 바빠, 빠른 구구단이죠. 자, 구구단 교재가 너무 좋은데 조금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장님들이 항상 바쁘셔가지고 빨리빨리 말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좀 말이 빠르는데, 괜찮으시죠? 자, 처음부터 저는 그 1학년들이 저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항상 두 배를 가르쳐요. 자, 두 배는 더하기라고 하죠. 더하기인데 두 번 더하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곱하기란 말을 좀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자, 일을 몇 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일을 몇 번 해야 돼? 뭐 4의 두 배는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바빠 구구단 교재에 그렇게 쓰는 게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시중에도 이런 교재가 있었구나. 저의 그 교육관이랑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곱하기라는 단어는 엄마도 그렇게 쓰고 학교에서 쓰고 누구나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남이 쓰지 않는 단어를 써요. 내가 쓰지 않은 단어를 쓰고 아이가 아이 입에서 남들이 쓰지 않은 단어를 써야지 문제를 봤을 때 낯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처럼 영어도 스피킹 하잖아요.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도 하고 스피킹 하는 것처럼 수학도 문해력도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이 조용하기보다 저는 약간 조금 시끌시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떠드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배는 두 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덧뺄셈이 어느 정도 됐던 아이들은 더하기가 원활하게 돼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그래요. 7세부터 저는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했던 방법들이에요. 1학년들한테. 2 더하기 2는 4. 그러면 그 4를 갖고, 그러면 4 더하기 4는 얼마야? 말을 하면서 곱하기 2를 써요, 저는. 8이요. 8 더하기 8은 얼마야? 16.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살짝 막혔어요. 근데 500 더하기 500은 알아요, 아이들이. 저랑 이제 수업하면서 저는 수학 좀 넘나들기 때문에 500원 더하기 500은 얼마니? 막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1,000원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1,000원이야. 그러면 12 더하기 12는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24, 1024. 여기까지 아이들이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쓰게 한 다음에 아이들 보고 스스로 쓰게 하거든요. 두 배 하는 거를. 처음에 2로 시작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3으로 시작하는 걸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만해도 괜찮아 라고 해도 막 1,000 넘어가고 막 2,000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확장성을 좀 열어두고 구구단을 외우다 보면 2, 9, 18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곱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우는 거랑 그걸 외운 다음에 그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랑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그릇 넓혀주기를 저는 먼저 하는 편입니다. 담아주기보다는 그릇 넓혀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같은 수의 덧셈을 또 가르쳐요. 똑같은 수의 덧셈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보통은 작은 한 자릿수까지 하지만 1학년들도 덧셈은 지금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받아 올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10 더하기 10을 할 줄 안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여기서 10 더하기 10을 할 수 있으니까 10과 10을 더하면 20이었잖아.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니까 얘는 22가 돼. 라고 하면서 수의 확장성을 계속 열어줘요. 자, 이렇게 가르기로 해서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잠깐만,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저희 교재를 먼저 공유를 하고 조금 보여드린 다음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기호는 아직 막 원활하게 사용하진 않았지만 제가 교재를 구입하고 싶을 때는 좀 제가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교재는 많이 두껍지는 않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노력하셨다. 아이들이 이 한 것만으로도 구구단을 뗄 수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다라는 게 되게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일단은 파트가 나뉘어져서 2, 3, 4, 5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앞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깨알 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중등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것들도 다 세세하게 읽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깨알 팁들이 많고,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꼭 같이 읽어보게끔 해요. 그래서 이에 단은 짝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짝수는 어떤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개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5의 단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2, 3, 4, 5, 6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도 깨알 팁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원장님들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외워올 수 있도록 색칠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문해력 파트에서도 원장님이 여기다 뭐 23일 얼마 읽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색칠하기가 있어서 집에서도 숙제로 가정에서 외우는 거 숙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너무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냥 있는 거를 곱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2 곱하기 4를 덧셈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배가 이렇게 따로 또 나와 있어서 이의 몇 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좀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2 곱하기 3을 네, 소리가 소리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네, 소리가 안 잠시만요. 들렸었나요? 네네, 잠깐. 네네. 자, 이렇게 읽어보세요 해서 한글로 써여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식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요거를 앞에서 이해했다면 읽어보고 쓰는 거. 요즘 아이들이 잘 읽지 않잖아요.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글로 되어 있는 특히 그 4학년 때 큰 수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숫자로 바꾸는 거 되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3을 4로 본다든지 4를 3으로 본다든지 이런 거 너무 많죠.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본다든지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글씨를 갖다가 읽고 그걸 바꾸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세밀해서. 그리고 여기는 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하는 거. 저는 아이들 외우기 할 때 거꾸로 무조건 외우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뺄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덧셈만 계속 하다 보면 덧셈에는 특화되는데 뺄셈이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덧셈을 잘한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만 뺄셈을 잘해도 다른 애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곱셈은 대부분 아이들이 좀 잘하죠. 근데 나눗셈은 잘 못해요. 뺄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 내가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조금만 잘한다면 더 위에 있다. 더 잘하는 것처럼 돋보여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외우기도 여기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매트릭스 연산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이 매트릭스 연산을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있어요. 잘 몰라서 이런 것도 노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10까지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3단도 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좋았던 점은 잠깐만요. 목차를 보고 제가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렇게 이따가 잠시만요. 10의 단까지 또가 뒷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부기호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에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못 찾겠는데 이따가 책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영단이랑 식단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시면 또 이거를 응용해서 연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산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원장님들 한번 보시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